작화에서 재미를 담당하는 부분은 리듬이라 그랬죠. 작화에는 무조건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평범하고 균일하게 흘러가거나 산만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리듬이 생겨버리면 상황을 깨버리고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재미를 타버리겠죠. 리듬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리듬이란 건 뭐냐면 이런 파동입니다. 심장 박동 같은 이런 파동이죠. 이게 일정한 파동을 그으면 편안하게 읽히고 단조로워지겠죠. 그럼 여기서 세게 읽다가 좁혀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역으로 내려갔다. 이 간격을 조절하고 파동의 강함을 조절하는 게 작화가의 일인 거죠. 시선이 모이는 부분부터 시선이 풀어지는 부분까지 이걸 기준으로 시작해서 셌다가 점점 풀어졌다가 보는 독자들이 흘러가고 잡아줬던 것들이 점점 편안하게 퍼지면서 안정화가 되겠죠. 이 파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간격으로 따지면 이 부분은 좁겠죠. 이 부분은 점점 넓어지겠죠. 펜선은 굵게 점점 얇아지겠죠. 길이는 길겠죠. 점점 얇아지겠죠. 이펙트 그릴 때, 말칸이라든지 부호를 그릴 때, 무엇보다도 집중선 그릴 때가 있습니다. 집중선이 간격이 좁혔다, 굵었다, 길다, 작다, 얇다, 넓다, 여기가 중간에 이어지는 중간톤이 되겠죠. 다시 반복입니다. 말칸?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또 파편, 튀겼어. 시선이 모이는 부분에서 충격파가 생겼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피도 맞은 데서부터 이렇게. 이것들을 그리려면 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거울이 깨진 듯한 이 쪼개지는 파편을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본 사람들끼리는 파편을 어떻게 쪼개냐, 파편을 어떻게 그리냐로 그 사람의 내공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파편을 얼마나 이쁘게 쪼개냐에 따라서 말칸 멋있죠. 또 이런 말칸, 이렇게 말칸. 말칸만 있나? 파편도 있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도형을 파편을 예쁘게 쪼개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모양의 감각을 키웠을 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돌조각 같은 것도 그냥 막 점 찍는 게 아니에요. 이 세밀한 조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연습이란 건 사실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연습을 선연습이라고 그러죠. 선을 반듯하게 긋는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게 선연습이 아니란 건 아닌데 이걸 왜 시키냐면 옛날에는 만화 그릴 때 컴퓨터로 이렇게 집중선 그려지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문화생들을 받으면 처음에 시킬 거라는 거는 펜터치에 익숙해질 겸 집중선 그리는 것밖에 시킬 게 없었죠. 그 다음 배경이니까. 그러면 자대고 반듯이 선 긋는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부터 시켰던 거죠. 근데 정말 작화가에 필요한 선 연습들은 이런 연습보다는 작화에서 파동, 리듬, 강약이 조절된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상황에 맞춰서 필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선연습입니다. 이 간격을 조절하고 상황이 긴박해지면 이 개수가 늘어나겠죠. 길이가 늘어나겠죠. 이 대비가 심할수록 상황은 더 불안정해지고 다이나믹해지겠죠. 숙달된 작화가란 건 시선이 몰리는 곳, 중심이 되는 곳, 타격의 중심, 먹이 많은 곳, 거기서부터 컷 외곽, 시선이 풀어지는 곳까지 중간톤화 시키는 데까지 이 리듬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돼요. 가끔 리듬을 정상으로 타면 재미가 없으니까 역으로 리듬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퍼지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다든가 방향이 튄다든가 반사광의 보색 같은 느낌으로 재미를 살짝살짝 주겠죠. 이게 많으면 안 좋지만 조금만 추가해줘도 맛이 달라져요. 단맛의 요리를 하더라도 소금을 약간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보통 그림의 안정적인 부분을 3분할로 많이 하는데 만화에서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만화에서는 십자로 포커스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컷 안에서 마스크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중앙에 배치해두고 여기에 말칸이 들어가거든요. 말칸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빙고처럼. 근데 꼭 이 중앙에다만 놓을 필요 없겠죠. 작가가 의도한 상황에 맞춰서 이 포커스에서 이 외곽으로 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말칸이 들어가고 이건 여백이 되면서 호흡을 주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십자로 두는 게 그나마 편합니다. 머리 배경을 살짝 걸쳐서 올리기도 좋고 내리기도 좋고 오히려 배경 쪽에 그렇게 되면 3분할이 되겠죠. 리듬을 지정할 때는 약간 레이더로 두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 가장 진한 부분, 넓은 부분, 풀어지는 부분 이것들이 넓혔다가 좁혔다가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재미를 주는 겁니다. 동그랗게 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둥그런 중심을 유지하되 꽃 모양처럼 펼쳐주는 게
좋죠. 이것들도 하나의 다 재미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양 같지 않나요? 날씨 보면은 고기압, 대기압 할 때 등고선 같죠? 그렇게 생각해줘도 좋습니다. 등고선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있어. 포커스 중앙이야. 이런 파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좁고 굵고 길고 점점 작고 얇아지면서 풀어지는 게 이게 컷을 둘레를 치면 이런 식으로 쓰임이 되겠죠. 작은 부분의 등고선, 중간 톤의 등고선, 가장 높은 곳의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 조절을 마음대로 하되, 만화에선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은 예술적으로 하되 만화적인 작법, 부호들은 디자인적으로 해라. 이런 거는 동일하게. 물론 의도를 가지고 치우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이런 거는 균일하게 해줘야 이쁘겠죠. 리듬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놓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그려보죠. 집중선은 시선을 집중시켜주고 속도감, 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는 약방의 감초. 음식으로 따지면 간을 잡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나 액션, 소년 만화에서는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집중선을 그릴 때는 원고에 이렇게 압정을 끼워가지고 자로 이제 이렇게 대고 그렸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집중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고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 1m, 저기 책상 너머까지 소실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1m 자를 사가지고 방바닥에 압정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렸죠. 요즘은 컴퓨터로 쉽게 하니까 자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집중선을 그릴 때는 3단계나 2단계의 파동을 그려주고 집중선이 가는 큰 틀, 이런 식으로 선으로 잡아줍니다. 이 부분이 집중선에서 가장 강조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애니로 따지면 원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독자들이 이것의 길이와 굵기와 간격으로 시나리오의 힘을 느끼고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으면 밑에 보조를 해주는 것을 간격을 넓고 청량하게 해주고, 이걸로 톤지를 채우고 싶다, 꽉 채워버리죠. 그래서 집중선을 할 때는 이거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처음 조절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먹배분의 분위기를 보고 주위를 작게 채워줍니다. 원화가 되는 이 부분을 아까 그 십자 맞춰놓은 거에 균일하게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다시 더 작게 채워주고 전체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주위를 감싸주는 보조 한번 돌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 돌고 그렇게 그려주고요. 한 방향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포커스 맞춰준 대로 여기 그려주고 반대 그려주죠. 그다음 여기 그려주고 반대 그려주죠. 이 사이를 쪼개 그 다음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대칭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사이 계속 간격과 거리를 균일하게 맞춰주면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한 방향으로 그렸을 때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거나 원 모양이 점점 뒤틀린다거나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선 모양은 밑부분은 강하게 힘이 있다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집중선이라는 건 대부분 이렇게 모이는 상황에서 두꺼워져 버리면 모이는 그 부분이 뭉쳐버리거든요. 그거를 방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 그렸으면 여기를 화이트로 정리를 해준다거나 디지털로 할 경우에는 에어브러시 지우개로 살짝 연하게 지워줘도 좋고요. 정리를 해주겠죠. 기본적으로 집중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중선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경우라면 컷이 있고 캐릭터가 있을 경우에 집중선이 있다고 쳐요. 집중선이 캐릭터의 마스크나 가슴이나 엉덩이나 보여줘야 될 부분들을 가로지르면 안 됩니다. 애초에 이것들을 피해서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고 이 간격대로 다음 곳을 배치하면 되겠죠. 먼저 기준을 잡을 때 캐릭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피해서 기준을 잡고 그 간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선이 은근슬쩍 캐릭터와 겹치게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들어갈 거면 확 들어가 버리고 나올 거면 확 나와 버려서 어정쩡한 상황을 피해야겠죠. 그 다음 이런 관절을 은근슬쩍 지나가서 가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냐? 이렇게 허벅지가 시원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면 허벅지는 뚫어도 되겠죠. 이렇게. 어차피 이런 데가 지나간다고 형태라든지 동세의 흐름을 방해하진 않으니까요. 팔뚝도 지나가도 되겠죠. 관절 좀 조심해주고.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은 뭐 마스크나 가슴, 엉덩이처럼 중요한 게 있는다든지 소품이 중요한 게 있는다든지 그걸 먼저 피해주고 그 피한 그 간격만큼 배치가 시작됐는데 융통성 있게 몇 미리 정도는 차이가 나도 된다. 형태적으로 피해야 될 부분은 선에 은근 겹친다던가 어설프게 닿으면서 끝나는 거 이런 거 피해주고
뚫어도 괜찮은 부분은 허벅지라든지 머릿결 같은 거. 누가 봐도 가로 질러가도 형태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은 뚫어줘도 되죠. 라는 개념으로 실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지켜야 될 땐 지켜주겠죠. 그 정도면 됩니다. 보통 집중선의 개수는 중요한 부분이 한 5줄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해서 5, 3, 그다음 1, 다시 3, 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너무 파동이 일괄적이잖아요. 재밌게 하고 싶으면은 5로 잡고 4나 3 정도로 놓고 여기가 2, 1, 다시 2, 1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집중선은 속도감이나 힘 그런 걸 전달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왕 그릴 때 만약에 캐릭터가 있어. 여기를 한번 톤지로 눌러주는 게 원고 상황에서 어울릴 것 같아. 그럴 때 집중선을 톤지처럼 쓰면 횡해 보이지 않고 꽉 차 보이면서 스피드감까지 주는 한 번 그리는데 2가지 효과도 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나중에 머카드 얘기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집중선은 꼭 속도감 힘뿐만 아니라 톤지를 눌러줄 때 백그라운드에서도 쓰기도 한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중선은 어디까지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게 너무 튀어버리면 안 되겠죠. 변덕규가 최치수에게 했던 가자미처럼 중요한 역할이지만 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밴드라 그러면 베이스의 느낌으로 캐릭터보다 조금 더 얇은 선으로 깔끔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웹툰에서는 집중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붙여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붙이다 보면 확대를 하면서 그 집중선 선이 캐릭터보다 굵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뼈를 얻기 위해 살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투명도를 줘가지고 살짝 배경에 묻히게 겹치게 타협을 하는 게 좋죠. 집중선 중에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약간 굵은 바람줄기 같은 거예요. 임팩트가 세죠. 이때는 이 상황의 속도와 힘이 인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 인물을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아무리 인물보다 중요해도 인물에 보여줘야 될 것은 피해서 이걸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집중선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념으로 따지면 실제 이 뒤에 있는 집중선과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집중선은 길이는 같다고 보는 거죠. 무대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겠죠. 독자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서 있는 거죠. 같은 길이의 타원형으로 큰 집중선, 작은 집중선, 큰 집중선 하면서 그려졌겠죠. 몸통의 안쪽에 있겠죠. 작게. 카메라의 안쪽에 이 정도만 두를까요? 그 다음에 인물 주위로 작은 집중선이 있겠죠. 이걸 투시에 맞춰서 그리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 개념이 됩니다. 실제로 이 집중선을 그린다고 하면은 타점을 전 여기다 잡을게요. 이 정도까지 큰 거를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작게 해야겠구나.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가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집중선을 쓸 때 여기랑 여기로 해야겠죠. 그래서 했죠. 또 쪼개 돌았죠. 쪼개 돌았죠. 더 많으면 좀 답답해질 것 같아. 2개 붙여주고 하나씩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동으로 따지면 예쁜 꽃 모양이 되겠죠. 이 조절을 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밑에를 끌어올리거나 채우면 이 컷 자체는 어두워지고 좀 답답해지면서 속도가 더 늘겠죠. 간격을 빼버리거나 줄여들면 시원해지면서 대신 중간톤 계열로 청량하게 되겠죠. 그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보시고 얘가 어떤 상황인지 표정이나 대사 긴급하다 그러면 더 강하게 채워주거나 이 조절은 시나리오의 상태, 힘, 속도 이거를 3단계로 구별을 해내는 게 좋아져. 강, 중, 약 이렇게. 그래서 강에 있는 집중선의 패턴을 하나나 2개 정도 1-1, 1-2가 중 2-1, 2-2, 3-1, 3-2가 되겠죠. 집중선 사이즈가 나오면 시나리오를 보고 작화가가 가이드 정도만 2개로 잡아주고 2-1 해주면 시나리오상 중인데 중에서도 약간 강조되는 걸 그려준다. 그렇게 쓰면 좋겠죠. 이게 약속이 안 되고 막 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 상냥하게 걷고 산들바람 부는 그건데 집중선을 문화생이 우와 해버리게 돼버리면 아니면 주인공이 추가 해버렸는데 되게 약해 이렇게 돼버리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컷에서 2-1, 2-3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오늘은 집중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만화에서의 리듬을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집중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집중선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에 말씀드린 말칸이라든지 이펙트는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은 리듬의 원리가 들어갈 테니까요. 오늘 집중선에서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약간 좀 뭔 소린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말칸, 이펙트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성어와 부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칸, 의성어, 부호, 집중선 이런 것들은 지망생 시절 때는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결국 만화란 거는 읽히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바쁘면 붙여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중요함을 알고 연습을 좀 해놓으면 붙여놓는 소스라도 좀 더 멋지게 그려놓을 수가 있고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이거다 하고 챙겨주는 시기와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 잘해주면 좋죠. 의성어와 부호는 감정이 격해진다. 그러면 삐뚤삐뚤하게 해서 감정이 격해지게 쓰고 느낌표다. 주인공의 표정뿐만이 아니라 이걸 표시해줘서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주는 거죠. 의성어와 부호는 그게 생긴 원인, 그곳을 향해 타점을 맞춰줘서 따라가게 해주면 좋습니다. 의성어도 만약에 달린다. 그러면 투시 방향에 맞춰서 써주면 좋죠. 우당탕탕 무너진다. 글씨도 우당탕탕 써주면 좋죠. 거칠면 좋죠. 무흐하면 무흐하게 써주면 좋겠죠. 감정을 보강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지진이 났어. 쿠구구구궁 세로로 진동이 되지 않습니까? 글씨도 세로로 진동을 주면 좋겠죠. 이런 것도 넣어줘도 좋고요. 이런 개념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부호 같은 경우는 뭐가 생각났어. 생각은 어디서 나? 머리에서 나죠. 머리에 떠올려도 좋고 누굴 쳐다봤어. 친구가 나타났어. 광식이잖아. 이러면서 눈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타점이 눈을 향해 가면 좋겠죠. 물음표 같은 것도 뇌 부분에 해주면 좋고요. 땀방울 같은 경우는 여기 관자놀이를 향해서 볼 옆으로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놔주면 좋죠. 혈압 이런 거 보통 어디에 올라와요? 그 이마의 핏줄 부분에다가 그려주면 좋겠죠. 만화를 읽을 때는 이런 정보, 시나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주니까 머릿결이라든지 흙먼지, 주위의 배경 이런 게 있다면 이 부위는 최대한 피해주거나 줄여주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 머리를 그릴 수도 있고 배경을 그릴 수도 있겠죠. 서로 배경을 도와주는 사람이든 이걸 그리는 사람이든 이런 중요도를 충분히 약속이 된 상태에서 부위를 체크해주면 조절해서 해주는 거겠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런 부호라든지 약속, 문법은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냐면 의성어 그릴 때 말칸 그릴 때랑 똑같아요. 가이드를 잘 쓰면 됩니다. 땀방울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땀방울도 괜찮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호를 그려줘도 되고요. 관자놀이의 혈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로 나눠서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빠직 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것들은 부채를 그려서 3등분해서 이렇게 놀라게 그리면 되겠죠. 이런 거 그릴 때는 집중선과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굵게 등산을 한다 그러면 거점을 찍고 공략 루트를 정하지 않습니까? 사물을 그릴 때 표현할 때 난 이렇게 가이드를 설정해서 공략해 들어가야겠다. 이런 게 차츰차츰 일머리가 는다 그래야죠. 그림 머리가 늘어갑니다. 의성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립니다. 세로 세 줄로 두께를 잡아주는 것을 즐겨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외곽을 쳐주고 외곽선을 따준다거나 의성어를 예쁘게 쓰려면 이것들은 끝선에 맞춰라 이런 게 있거든요. 유튜브 좀만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조각을 잘 쪼개는 연습을 많이 한 후로 글씨체가 좀 이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쪼개 들어가는 거 예쁜 조각 이게 글씨체와 은근 연관이 되기도 하죠. 조각을 많이 연습하면은 이런 부호라든지 이펙트 그릴 때도 살짝 각이 나오면서 간지가 되더라고요. 의성어는 가로를 굵게 해주고 세로를 얇게 해주면 좀 더 모양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는 거는 이렇게 그렸지만 다 붙이기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말칸이랑 부호 정도는 예쁘게 하나 잘 그려서 붙여 써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의성어 정도는 웬만하면 그 컷과 상황의 느낌에 맞게 직접 써주는 게 좋긴 한데요. 세상에 마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나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글씨마다 강중약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붙여주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죠. 심장이 두근거린다. 여기가 심장이죠. 약간 이쪽으로 타점이 모이게 해도 되고 퍽 때렸다. 타점을 향해서 글씨가 이렇게 모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죠.
어차피 다 붙일 건데 글씨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붙이더라도 각도만이라도 조절해서 붙여주면 좋겠죠. 그 정도만으로 타협을 보는 겁니다.